전투쟁에 참여하시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위임장을 다 제출하시고 중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환은행 소액 주주들, 식구들 지금 이사회 들어가려고 위임장 준비 중입니다. 위임장 아닌 분들요? 위임장 죄송합니다. 위임장 갖고 있는 분은 이쪽에 좀 주시겠습니다. 본인이 있을 경우에만 이쪽에 좀 서서 접수를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일로 가세요. 각자 위치 다 건설하세요. 누가 한쪽으로 다 몰아요. 예? 아니 이 사람들 다 주주예요. 예? 아니 그러면 시스템 똑바로 맞춰 놓든지. 자, 이 줄 다 건설하세요. 그거 양보 좀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양보를 해요 뭐 지금? 아니 이 사람들 다 주주인데 주주 확인 여기서 해야지 그러면. 아니 주주한테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아니 양해를 뭐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니 주주를 뭘로 보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일단 주주 본인 오신 분 먼저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있다. 지난번에 발표하실 때 많긴 아시고 두 곳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확인합시다. 뒤에 사람들 줄만 있었습니다. 자, 빨리 확인합시다. 예? 이 두 곳에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분들의 위임장 가지고 논스타는 14,000 얼마에 가져갔는데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는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손해를 보게 되죠. 자, 여기 책임자부. 결국은 책임자부. 상점 폐지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자부?
이거 다 안 열어줍니까, 이거? 예? 아니, 저기 뭐 하는데, 저기는. 본인 주주들하고 소통을 오시는 거 아니죠? 아니, 순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해주세요, 빨리. 빨리 다 해주세요, 이거. 혼자. 바로 치고 본인 주주 바로 치고 김영재 똑같이 주자율 1301번 박우준 김영재 지금 본인 주주만 뒤로 보내려고 하고 있고 위임장을 가지고 온 주주들을 이제 지금 지연을 시키고 차례 안 되시니까 지금 주주님들 하겠습니다. 주주 아니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찍어도 되고 다른 주주는 찍지 말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양식 갖고 오세요. 내후 차례 안 돼요. 양식 갖고 오시라고. 어떠세요? 내후 차례 안 되니까 카메라 꺼주세요. 다시 감독이 한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저 주주 여러분들이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오늘 주주총회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주주분들이 참석해 주신 문제로 입장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입장이 완료된 대로 주총 시작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모드로 좀 전환해 주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주님들께 하나의 양해사항을 좀 더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교통과 관련해서 저희 은행에서 유료 부서장님이 답변을 위해서 좀 주주총회에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양해 못해요. 양해하십니까? 양해 못해요. 상장 폐기를 한 아무거나 하나인데 내용도 간단한데 부장님들이 답변합니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부장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주주님들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안 맞는지 주주님들이 대상으로 주주를 뭘로 보는 겁니까? 주주를 몰라보니까 이따위 행동을 하지. 40%를 주주 추출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시야를 가리니까 앞을 내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법에 돼 있어요? 양식을 갖고 오시라고요. 법에 돼 있냐고 촬영 못하게. 그러면 저것도 치우세요. 한다원님 것도. 법정에 있으면 가져오시고 좀. 이거 아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찍을까요 그럼? 진행요원의 분께서는 주주부서장님께서 옆으로 이동하신 분께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을 주시라니까요. 예? 그러면 하나는 저기는 카메라 다 아니, 이거 하면 안 치우라고요.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자신이 없어. 아니, 그거나 그렇게 정직하고 똑똑하고 깨끗하다면 하면 어떻고 하면 못돼. 뭐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매우 촬영하고 아니, 왜 못해? 자네들 하잖아. 은행에서 하는 거고, 우리 안 되고? 왜 안 돼? 주주는 우리가 안 주주인데. 돼요? 이 주주는 주식에는 안 우리가 돼요. 주주라고, 우리가 양식을 주인인데, 내가 실패하는 거 많은 거지 왜 못하냐고. 우리가 주주 아니야. 왜 하는 거 우리가 주인이라고. 근데 왜 못해? 하나은행도 치워요. 카메라. 똑같이. 안 그래, 우리가 주주 아니에요. 주식에도 주주가 주인인데 왜 촬영 못해? 아, 주주가 주주 맘대로 하기 때도 무슨 상관이야? 왜 못하게 하냐고. 숨기는 게 있고, 뭐,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정직하고 깨끗하다 왜 못하게 해? 예, 또 소액 주주분들도 입장하시면서 예, 앞으로 가서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교환의 방법,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제165조의 5 및 상법 제360조의 2 등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식으로 모 회사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 주식 100% 취득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에는 완전 모회사가 되는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상장은 유지되고 당행의 상장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은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소액 주주분들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 사람들하고 소액 주주들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앉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가 이렇게 저 앞쪽에는 주주가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소액 주주들 오늘 상장 폐기를 막기 위해서 입장해 있습니다. 자, 일어나십니다. 자,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일어나십니다. 주주도 아니면서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회 사회를 맡은 하나, 둘, 셋! 박수입니다. 어떻게 하는 그 권리가 없어요. 아니, 왜 어떻게 하는 권리가 뭐야? 아니, 밀실에 살 거예요? 예? 의장! 카메라 촬영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밀실에 살 거예요! 모든 소리를 듣겠다 해놓고, 지지가 와가지고 투표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해서 못 참석한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방송 카메라하고 일반 카메라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찍어서 당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 기록하려고 하는데 왜 나와요? 잠깐만요. 의장이 지시한 거예요, 의장이? 예? 의장이 지시한 거냐고?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바쁜 거 지나가지고 분명히 대답해요. 선적해 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해 한국 외환에서 22년 그럼 지금부터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주주님들과 인천에서는 안상의 국기를 향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일입니까 이거? 자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따르네.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안내를 빨리 주주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회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부식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강행의 발행 지금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요.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의장! 829호 주주 총수는 64,086명이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게 무슨 의결권이면 주식 총수는 의장! 4,400만 그 보유하는 의결권이 595만 독립선언 선언이 계속 통일하겠습니다. 왜 카메라가 촬영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객의 소리를 넣겠다면서요. 하면 주주 소리를 들어야죠.
조치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부러워요? 아니, 시작이 정상적으로 시작되게끔 하려고 하면 치워주세요. 뭐가 두려워요? 예. 주주총회 촬영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이런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발언권을 그리고 위법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제가 주주총회 많이 가봤어도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걸 방해하는 경우는 없어요. 벌써! 하자는 겁니다. 발언권은 나중에 제가 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 취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실 거예요. 벌써! 방금 사회자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오늘 동의한권 시민에 필요한 교육권을 가진 주주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 주주님은 적법하게 선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개회의사가 있겠습니다. 안 들려요! 조용히 하시면 잘 됩니다. 잡아요! 주주 여러분, 인사를 드리고 우선 인사를 드리고서 인사를 드리시면 바쁘신 중에도 오늘 주주총회 의장님, 모든 게 있습니다. 인사는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자, 소리 주주 여러분! 여기 주주 발언이 있는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주총회 시작에 앞서서 저는 주주총회가 지금처럼 경영진과 주주 간의 원활한 의사 전달과 상호 이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장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이신지 아십니까? 외환은행 사용 통보를 내리는 날입니다. 대장님. 외환은행 직원이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희 외환은행 임직원들 역시 저를 포함해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그 주주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우리나라 최고의 글로벌 뱅크인 외환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주주총회인 만큼 그 외환은행의 성격에 맞도록 질서 있고 모든 의견이 다 집중되도록 동의한 것 주주님들께 질문 기회는 충분히 보장해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신 주주님들은 주주 번호하고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문은 문적 위주로 가급적 여러분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2분 이내에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순에 따라서 의결하고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나옵니까? 2번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주주번호 320
27번 외환은행 우리사주 의문을 받아 참석한 박재세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한 가지는 말씀하셨지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총에 참석하신 주주 또는 대리인들의 발언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의장께서 약속하셨듯이 근본 주식교환에 대한 소액 주주들의 울분된 발언 기회를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본 주식교환권에 대한 권유제를 시도하고 소액 주주들께 주식교환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은행측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딸랑 막판에 투자 설명서 이게 출법을 보냈습니다. 그 돈 어떻게 쓰는 겁니까? 아깝습니다. 제가 접한 소액주주분께서는 억울함과 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을 제가 하고 계신 바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주총장에 참석해신 주주분들은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겁니다. 또 저희가 우려하는 날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총에 발언한 뒤에 가감없이 기록에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차량에 대한 주주분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총은 주인을 섬기고 오해할 일입니다. 바람의 주인과 눈이 맞아 주인들을 마구 물어뜯어 주인의 정신을 긴히 빼앗아갔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목숨줄을 물어뜯지 걸고 우리는 거에는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다! 또한 1967년 세상에 나온 한국외환은행이 1994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19년 만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제가 더 가슴 아픈 것은 저희는 직원이자 주주입니다. 저는 1994년 2월에 입당했습니다. 2개월 만에 그 상장에 되는 그 기쁨을 가슴 깊게 지켜보고 은행사를 출발했습니다. 19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외환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개혁진의 생각이 맞는 건지 선포하고 싶습니다. 외환은행 역사상에 5점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주총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떤 발언이 있었고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주총 기록을 보면 과거의 주총 기록을 보면 많이 마사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마사지를 해온 것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마사지 없이 저는 오늘 분명히 주인을 섬기할 개새끼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지랑 받은 두 가지를 마치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외 주주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울분을 대충 전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주들이 주식 교환이 뭔지, 외환은행 주식이 없어지는 건지, 하나 지르고 얼마에 바꿔주는 건지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딸랑 금융가격은 공식 사이트에 공시하면 그거로서 모든 의미를 다 했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은행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물건에 있는 소액 주주들에게 끝까지 최소한의 품질을 방어할 수 있는 배려를 충분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액 주주분들은 5만여 분의 소액 주주분은 외환은행의 중요한 고객이자 로열티가 높으신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고객들이 더 이상 외환은행을 외면하지 않고 외환은행의 성장을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할 수 있도록 은행 측은 특별히 고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일은 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존중해 드리고요. 기록도
기록도 잘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님들께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법상의 통지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환은행이 앞으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결국은 저희 제도관주간은 회의 도중에 합성기 사용 중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장 폐지가 말이 됩니다. 주민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그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주주님들의 그런 앞으로의 권익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안건 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견을 다시 듣겠습니다. 뜻에 따라서 의견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필수라고 위한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주주총회에 제1호 의안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서 책임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의안 설명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당행이사회가 상정한 의안으로 모회사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 자회사가 되어 경영 효율성과 그룹의 일체성을 도모하려는 하나금융주주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서 체결 승인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동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의 주요 사항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상효상 일과 관리 그룹장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부를 담당하는 상효상 그룹장입니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주주총회 저희 위한 주식의 포괄적 보완 계약서 체결 주주님들의 토론에 앞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연은 2014년 1월 28일 하나금융지주와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금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당연히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를 편입된 이래 지주회사 체제 내 시너지 창출을 통하여 고객 편익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당행 주가의 정체 등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익과 당행의 중장기 발전을 보시는 끝에 본 주식 교환을 통해 당행의 소수 주주님을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주주로 전환하면서 주주가 이해 상충의 가능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의 제약 등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하고자 주식의 포괄적 계약서 체결권에 대한 주주님들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누어드릴 의안서의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교환의 목적으로서 당행은 완전 자회사를 바탕으로 교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룹 일체성 강화를 통해 시너지 창출 그리고 고객 편익 강화와 주주가치 증대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공 안건이 가결되면 당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식으로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행될 예정입니다. 주식교환 일정은 배포해드린 의안 설명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주식교환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교환 계획에 따르면 하나금융 지주를 제외한 주주님에 대하여 당행의 보통주식 1주당 하나금융 지주의 보통주식 0.1894302주를 교환 신주 또는 하나금융 지주의 기보유 자기 주식으로 유발 예정입니다. 단 한 주 미만의 반주에 대해서는 하나금융 지주가 발행할 교환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교환 비율에 따라 주주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본 주식 교환의 교환 비율은 하나금융 지주와 당연히 양사 모두 주권 상장 법인으로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주식 교환 계획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하나금융 지주의 주총에서 부결이 될 경우 또는 하나금융 지주와 당연히 주주님께서 반대해서 행사한 주식 매수 청구 금액이 각 1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주식 교환 계약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교환에 반대하시는 주주님의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제출해 주신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주식의 매수 예정 가격은 보통주 1주당 7,383원이며 이 가격은 금융지주재산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하였습니다. 주식 매수 가격의 조정 신청 및 추가적인 사항은 예약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권 주식 교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님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이는 장외 거래에 해당하게 되며 양도 체인이 있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증권 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본권 주식 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장외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증권 거래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건 사안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주주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먼저 주주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주주번호 1625번에 박철호 주주대리님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외환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는 이 주식교환에 대해서 법률에 기초한 이 주식교환이 바로 정당한지 위협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금융 주주하고 현재 외환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이 포괄적 주식교환은 사실상 대주주인 하나금융 지주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소수 주주의 주식을 처분해야만 하는 사실상 강제적 주식교환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은 이 교환을 진행하는 회사에 피교환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주식 보유 비율조차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외환은행 주주가 소액 주주 40%에 이르러가도 대주주의 권유만으로 소수 주주의 지분을 강제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재산권을 중대히 침해하는 그런 행위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도형지는 이렇게 소수주의 그런 중대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위헌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중단한 의사가 있는지 우리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소수주주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강제 주식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 매수하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최소한 90% 이상 공개 매수를 통해서 매수함으로써 그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례로 10년 전에 똑같이 이제 신한금융지주가 좋은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그것보다 할증된 가격으로 공개 매수하는 절차를 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나의 경영진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사건 그 강제 주주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수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현재 이 절차를 중단하고 할증된 흐름으로 공개 매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외환은행 주주들이 이 위헌성이 있는 포괄적 강제 주식 교환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이게 반대 매수 가격에 대해서 주식을 청구를 행사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제 매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매수 가격 자체에 대해서 소수주주들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주주들의 재판 청구까지 침해하는 그런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내려! 안 내냐고, 안 내려! 왜 그래? 안 내! 안 내라니까! 경호 인력 쪽 이렇게 좁게 해주시죠. 안 내면 안 내다 계속 안 되게 해요. 방해도 해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은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아직. 네, 제가 우선 저 소란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답변드리고 주주님 마지막 질문 마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경영진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주총회장에 임의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촬영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렇게 갖고 들어오셔도 촬영을 누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오늘 평화적으로 잘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주주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전에 우리 주주님들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외환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의장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60%가 이미 하나금융 지주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 현 상에서 모든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의 평가가 금년도부터는 우리 은행의 외환은행의 성과가 바로 하나금융 지주의 시너지로 들어가서 하나금융 지주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우리 외환은행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1월부터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소액 주주들을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주식교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식교환은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현재 있는 제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위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위헌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제기가 되면 그에서 변론이 날 거고요. 현재 현행법상은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와 영국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개 매수가 과연 소액주주한테 유리한 거냐,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유리한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 매수를 하는 가격도 지배주주가 그냥 정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꼭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가격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 기준일에 전 한 달, 전 일주일, 그리고 바로 전일의 종가를 산술 평균하고 전일 종가보다 낮은 그 주의 주가 중에서 낮은 주가를 택하기로
법에 정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율성을 배제한 제도이기 때문에 영국의 그 제도가 과연 옳으냐, 우리나라의 제도가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대해서 저는 크게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배주주의 자율권이 벗어난 우리나라 제도가 더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행 케이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조은행 케이스는 주식경영에 따라서 조은행의 BISP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불가피하게 일부분을 한 거지 공개 매수로 추진됐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런 모든 이사회나 전화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외환은행의 그 정서적인 부분과 함께 우리 앞으로 우리 외환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이사들의 활발한 토론과 수고 끝에 내려진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주님 질문해 주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가서 말씀하시죠. 마이크.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들리죠? 네.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주주 참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소액 주주 한 3주를 갖고도 주주고 철주 만주 10만주를 갖고 있어도 주주입니다. 작년에 와서 무료를 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부장님한테 회장님한테 똑같은 얘기했어요. 소액 주주도 주주라는 거 명심해 주라고. 그런데 작년에도 통과시켜 소액 주주를 다 빼버리고 하나은행 소액 주주 갖고 있는 양만 오케이 하니까 통과 묻고 시켜버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또 오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참석을 제가 했습니다. 계속 저기 박근혜 청장 모였다 올해 두 번째 참석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을 한다마는 그것 좀 존중해 주라고 합니다. 또 저 말고 또 다른 주주님들도 생각 똑같은 걸 보겠습니다.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발언권이고 똑같은 100만원 가진 사람이나 1억 가진 사람이나 10억 가진 사람 똑같은 주주라는 거예요. 행장님도 이제 의장님도 이제 내년은 그 마시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속담이 있죠. 저 나이 몇 살 안 먹었습니다. 내 속담에 물러면 돌이 박힌 걸 빼버리는 시대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런 속담을 아실 거예요. 행장님도 의장님도 뭔가 해주기도 했으니까 그 속담 들어보셨고 귀로도 듣고 눈도 먹고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의 머리 소액주주! 나중에는 주식권! 결사만다! 부장님이 하신 말씀 애정이게 가슴에 묻어주세요. 시외 주주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을 오늘 끝나고까지 해주시라고.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주님도 질문해 주십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위안의 노동조합 대리 전원주입니다. 와이파 드립니다. 들리십니까? 네. 저는 위안의 노동조합 대리 전원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식교환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외환은행을 상장 폐지하고 외환은행 주주들은 더 이상 외환은행 주주가 아니라 하나금융 지주의 주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시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판단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셨는데 그 목적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하나금융 지주의 이익을 위해서 외환은행은 하나금융 지주의 완전 자회사가 되겠다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길래 이러한 결정을 하셨는지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어서 이사회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예를 들면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하려면 단순히 뭐 일반 직원들이 올린 통지서를 가지고 결정하시는 건 아닐 테고, 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도대체 이 주식기관이 어떤 실익이 있으며 외환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공시된 내용이라든지 별도의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결사를 거쳤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식교환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환 비용은 보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외환은행 주식 5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은행 주식 한 주도 못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떤 근거로 외환은행 주주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주식교환을 하겠다고 결정하신 건지,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하신 건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하나은행 기준은 소식이 났습니다. 반면 외환은행은 수백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도대체 주식교환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데가 돼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외환은행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은행 기준에 적자 메우겠다는 겁니까? 질문 잘 들었고요. 그 답변이 되게 이거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대부분 있는 내용이라서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도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외환은행은 곧 하나은행 지주에 완전 자회사가 된다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예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정. 오히려 외환은행의 이익이 그거 누가 인정한 건데요? 그걸 누가 인정한 건데요? 무슨 근거로 발악합니까? 얘기하세요. 여러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 네? 외환은행 내부 보고서 있습니까? 외환은행 내부 보고서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보고서 있습니까?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내부 보고서를 변호사님한테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없는 걸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당당하시면 오픈하십시오. 당당. 자리에 돌아와 앉으세요. 제가 이제 답변 드릴게요. 아까 제가 반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의 시각이 냉철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대주주의 그런 것들이 예상되어 있는 게 시장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보고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고 다 분석을 했고요. 그것도 안 보셨다고 하면 변호사님 오히려 찾아보셔야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사회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나은행 지주의 주가와 우리의 주가가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금년 들어서 뚜렷이 나타나는 게 왜 그러냐? 우리 외환은행의 주식은 이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이게 지주의 이익으로 갈 거다라는 게 시장에 퍼지면서 우리 외환은행이 좋아짐에 따라서 하나은행 지주의 주가가 더 좋아지는 현상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예상되는 게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지금 5.28대 1이지만 앞으로 가면은 899 갈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그걸 오버핸 이슈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름이 이게 꽉 끼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사회에서 하는 근거나 아니면 교환 비율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변호사님이 잘 아시는 대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나온 그 비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에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알아되겠습니까? 질문 가능합니까? 네. 아까
제가 지금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장님 기본적으로 법도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 말씀하신 시행령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법을 먼저 보십시오.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식교환을 하게 되면 주식교환을 매수청구를 주주가 할 수 있고 주주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먼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게 되는 겁니다. 협의 가격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간주하셨으니까 전문가, 회계원이라는 전문가한테 매수 가격에 대해서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 받으셨습니까? 평가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령 규정, 단체에 있는 규정으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도 안 보시고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님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인신공격 같은 발언은 좀 하지 않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서로가 법도 안 봤더니 저도 법 보래매요. 법 보래매. 법 많이 아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법을 다 봤고요. 그 법이 지금 우리 주가가 있잖아요. 주식 가격이 있잖아요. 주가가 공정 가격이냐 여부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장 가격 이상 공정한 가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 가격은 회계 법인에서 나오는 공정 가격보다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BSP라는 거고, 현장에 나와 있는, 그거는 변호사님이 좀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다음 질문. 주주원을 일단 묻다가 이정리 대리 윤성원입니다. 방금 주식가치 시장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식 교환 가격 및 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의 2012년 말 기준 순자산액은 약 9조 956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한 6억 4,490만 원에 달합니다. 이를 산술적으로 평가를 하면 외환은행의 지당 순자산 가치는 약 14,104원에 이라는 가액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이번 포괄적 교환에서 외환은행의 지당 가치를 불과 7,430원에 평가하였습니다. 2012년 외환은행의 지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하나금융주주의 지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 포괄적 주식 교환에 적용된 주식 교환 비율은 외환은행 5주와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입니다.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2011년 말 기준 외환은행은 2,487원, 하나금융지주는 711원입니다. 무려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배당금에 있어서도 외환은행은 1,510원, 하나금융지주는 600원입니다. 이 또한 2.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외환은행 주식을 5개와 또 하나금융지주의 1개에 대해서 교환을 했는데 지금 외환은행의 실제 가치를 매우 낮게 저평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또한 하나금융지주는 2010년 11월 25일 롱스타펀드로부터 외환은행 지주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인수하는 과정에서 삼성회계법인으로부터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르면 당시 외환은행 지주의 가치는 주당 13,049원에서 주당 15,090원으로 평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는 불과 2년이 조금 더 지난 2013년 2월 27일 외환은행의 지주를 주당 7,330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100조가 넘는 대규모은행의 객관적 주식가치를 단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단통하게 가액을 평가해서 교환한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013년 2월 14일 주주사항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제44기 2010년 사업연도 말입니다.
부터 46기 3분기, 2012년 4월도 3분기입니다. 계속해서 자산총액과 순자산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은행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단행하는 이유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그 순이익을 감탄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금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대로 평가를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외환은행의 이렇게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이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은 의장이 대표이사로 취임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이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시장 주가가 낮게 평가된 것이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 그리고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경영상의 경영 실패의 책임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책임을 왜 주주들의 재산적 손실로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주주분들은 TER 지수에 대해서 조금 아실 텐데요. TER은 주가를 한 주당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 가치가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금융 주주의 TER 지수는 7.56입니다. 이에 반해서 외환은행의 TER 지수는 2.98로 3배 이상의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된 외환은행의 시장 주가를 이번 시장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괄적 주식 교환의 이전의 교환 비율을 계산하면 오히려 7,330원이라는 가액은 매우 잘못된 평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외환은행주주가 이렇게 외환은행 시장 주가가 기업가치 객관적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간의 평가에 의해서 대안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는 자본시장에서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금융 기준은 자본시장법을 주시로 지금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매우 부당한 시점에서 지금 외환은행의 주식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데서 지금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해서부터 은행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좋았다면 제가 맞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그 감성적인 그런 외환력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주주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제가 임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당 순가치에 대해서는 이게 시가는 반대로 왜 우리 시가가, 우리 주가가 그렇게 이익 창출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그걸 반대로 보셔야죠. 시장의 평가가 왜 그렇게 나올까? 작년에 그렇게 이익 창출이 늘어난 게 왜 그런지, 어떤 이유 때문에 됐는지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가능했는지 그걸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금년 들어서 더 이렇게 하향 압력을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됐기 때문이고요. 그런 거는 의장으로서 또 행장으로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환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우리 산식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디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저희가 그 외환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주님 질문 또 받겠습니다. 자, 네. 네, 주저하기 번호 1445번 대상경 대리인 김민수입니다. 아까 지금 의장님께서 법에 의해서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서 따라서 했다고 얘기 말씀하셨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에 보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가 논스타에서 그 대주주 50%의 주주를 영입할 때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떠한 전문기관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주식이라는 게 말씀하셨을 때 왜 외부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주식은 외부 어떤 작전 세력이나 어떤 외부 가치에 대해 외부 영향에 따라서 많이 변동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수주주뿐만 아니라 대주주들의 이해에 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지주에서 처음에 론스타로부터 인수를 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잠시만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서 60%를 그때 51%를 사는 거였기 때문에 경영권을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환은행의 잠재적 가치나 수익 능력 이런 걸 총괄적으로 봐서 가격 협상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환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도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영 프리미엄이라고 하셨는데 삼성 회계법은 하나은행 주주가 그 당시 14,000원이 경영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14,000원과 7,000원 둘 다 그런 프리미엄이 없다고 비교했을 때 계속 회사가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반 가격입니다.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지금 나눠주신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다들? 5페이지 보시면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그리고 공권 주식 교환 모두 다 소득세와 중공거래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부과될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자체도 너무나 불합리한데 지금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할 경우에는 장내 거래는 0.3%인데 반해서 이번에 주식 교환 같은 경우 양도 가액량 0.5%,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0.5%의 증권 거래세를 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상장 폐지된 형태의 주식 교환으로 소액 주주가 일반 거래에는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되는 양도소득세 및 그 주민세를 포함해서 세율 22%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식 소액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 세율이 34%까지 올라가는 상식 알고 있습니까? 더구나 주식 매수 청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금융주주가 교환에 동의한 주주 없이도 똑같이 이러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러한 세금 폭탄까지 맞아가면서 불합리한 가격까지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액주주 외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세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요.
법에 따라서 세금은 내게 돼 있는 그거는 누구나 다 내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 세법에 의해서 내게 돼 있는 세금은 국민은 내게 돼 문제법으로는 장래거래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전혀 내지 않는 세금을 지금처럼 주식의 포괄적 이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게 주주들의 계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저희한테 의장님이 만약에 내 주주를 알면 그리고 이해 못하잖아요. 그리고 주주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손해를 보고서 이런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도 이런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게 도둑놈 아니야?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좀 가급적, 네,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혼자 많이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에 2년이 지나서 주식 교환을 시도하였다면 소액주주들이 과세 대책을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서둘러 주식 교환을 나선 거는 소액주주들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보조를 하지 않고 주가가 저평가된 틈을 타서 하나금융지주가 막대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닙니까? 앞서드린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십니다. 고액주주 답변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아까 성경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왜 국상해버립니까? 지금 하나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했어요, 두 번째. 하나금융그룹의 막대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건조를 해주라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앞에 주주분이 시공거래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주번호 1629번의 국정리 주주님들이 임성을 시공거래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법을 잘 받다고 하시니까 이제 저는 주식교환의 시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백발 양보해서 정말 주주를 위한다면은 저특법 38조, 저특법 시행령 35조 2항에 의하면은 소액 주주들이 과세 받아야 될 증권거래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수 2년 이후에만 이게 시행된다면은 소액 주주들이 과세 받아야 할 증권의 0.5% 이거를 가이드로 환산하면 100억이나 됩니다. 외환은행을 위해서 이제 생각하신다 하십니까? 외환은행 주주들을 생각하신다면 주주들이 부담해야 될 100억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영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만 치는다면 이런 100억이 과세에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앉아서 100억이나 돼요? 네, 주식 교환에서 하나금융으로 되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앞으로의 우리가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우리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이런 실적이 계속 가게 되면은 그 세금보다도 주가 하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식기관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거는 경영적 판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회에서 많이 논란을 하게 된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경영상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치너스 그만두고 내려와요 그냥. 질문하십시오. 나가서. 네. 주님 나가서 말씀하세요. 주준호서 125번 정동준입니다. 실명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론스타인데 외국 자본에 이익을 줘가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주고 소액 주주들은 니네들 개피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따위 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액 주주들도 주주예요. 당신 대주주만 주주가 아니에요. 대주주 마음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해쳐먹고 그러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질문이십니까? 질문이 아니고 좀 당신 내려와서 다시 다른 사람 임시 의장 시켜놓고 왜 그래? 임시 안 되잖아. 내려와. 그리고 임시 의장 다시 놓고 해. 저는 주주번호 1628호, 1628번 김명환 주주의 대리 이장입니다. 2013년 3월 5일 한국외환은행은 이사회로 약 129억 원의 배당금을 최대 주주 주식회사 하나금융 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에 대해 배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외환은행은 단 하루 뒤 2013년 3월 6일 이사회에 열어서 배당금을 322억 원으로 증액하고 현금 배당을 최대 주주인 하나금융 주주와 일반 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배당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하나금융 주주는 약 194원 정도의 현금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실시하려는 결정은 처음부터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에게 실시하는 당근에 지나지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외환은행 이사회는 작년에도 하나금융주주가 설립한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257억 원을 수령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나중에 금융위원회로 은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법 제35조의 4, 3의 5호를 볼 때 은행의 대주주인은 그 은행의 이익을 반하여 대주주의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그 은행의 대주주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인이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입하는 문제인데 한국외환은행장 이 하나고의 근무를 실현하기 위해 이사회를 손이 결의하는 것은 자체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것을 임무를 위배하는 것이고 이는 대인에게 시행 착수가 되었으므로 은행장의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이 벌이는 특가법 개입죄의 미수로 보이는데 한국외환은행 이사회는 은행장을 특경가법 위반으로 고소할 생각 있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하나금융주주는 외환을 이사하면서 5년간 독립변경을 보장하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당초 한국외환은행 이사회는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하나금융주주 신문진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가 하나금융주주 사회이사들이 배당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하자 그 즉시 한국외환은행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서 하나금융주주에게도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주주는
무늬만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고 한국 외환은행은 하나주주의 일개 부서에 불과해 보이는데 의장이 보기에는 한국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독립경영 보장하라! 질문하시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이사회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외환은행 이사회는 우리 외환은행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50원을 차등 배당으로 하고 대주주에게는 배당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그 하나금융 지주의 소액 주주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열린 하나금융 지주의 이사회에서는 하나금융 지주의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이사회에서 받아야 되겠다고 이제 이사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다가 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희들 그러니까 이거는 양 이사회가 각 소액 주주들을 서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요. 하나 고등학교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우리 외환은행의 직원들 자녀분들이 한 14분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예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직원들 자녀도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과거 예에 따라서 출연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시지만 그 시행령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 개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개정 결과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면도 잘 알고 250억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250억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오십니까? 250억이면은요 거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저 발언권 드릴 테니까 1번 마이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큰 돈이라는 거 알고요. 우리 외환은행이 굉장히 또 소중한 돈이라는 거 잘 알고 향후에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주님 말씀하신 그 의견을 충분히 제가 존중을 하고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뜻 그리고 그 충정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1073 김기주 주변에 내린 김기주라고 합니다. 자꾸 회장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작년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상 작년 회의록을 주주총 회의록 한번 공개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작년에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주주배당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더 외환은행이 시장에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기필코 주주배당을 많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주배당은커녕 쫓겨나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오셔가지고 오직 시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저 명확하게 할게요. 그래서 12월날 제가 외환은행을 하나 주주가 편입하면 안 된다라고 안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는 주가를 외환은행 주가를 더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문제는 너무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위반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 시행에 대응합니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이 출자했던 하나금에 대한 금융법 위반은 출발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금융위원 당국이 하나은행에 대해서 하나주주에 대해서 대주주 협약서 문제 벌금을 하면 대주주 협약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록스터처럼. 그때 만약에 팔고 나가는 금융위원회 또 반수매각 명령이라든가 강제매각 명령 결정이 내려진다고 가정을 한다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걸 너무 쉽게 직원들 14명이 갔기 때문에 하라고 해라 257원 추가했다. 그거는 은행장으로 하실 이야기가 아니시죠. 257원을 갖고 가야 되는데요. 그거 257원 고등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해주십시오. 모든 신문기사에 다 뽑아야 됩니다. 25,700명 학생들한테 100만원씩 주십시오. 학생들이 외환은행을 너무 좋아하게 생각합니다.
장학금 받은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외환에서 통장부터 계산할 겁니다. 그게 쉽게 있는데 그런 대해서 때문에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솔직하게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라고 출연이 정말 자발적 결정이셨는지 아니면 하라금융이 요청이었는지 저희도 이사회록이 있거든요. 하라금융에서 했던 이사회록이 있는데 자발적 결정인지 아니면 하라금융이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작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결정된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일정 시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작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그거는 가처분이고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확정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자, 론스타도 항고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쪽도 피고도 원고들도 항고를 하지 않고 이 가처분은 유일하게 확정됐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물론 가처분이지만요. 가처분을 편하게 발언하시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가처분이라고만 표현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유일하게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받은 일정시기 산업자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론스타에게 했던 것들에 대한 위법한 결정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의 결정이 나면 대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말일까요? 이후 결정되는 상황들이 하나금융이 그러면 인수인계 때 적당하냐 문제까지도 소유 문제에 대해서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 외환은행이 장물로 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 대주주 적격수 문제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올해 배당을 50원 결정하시고 부산원들이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은행은 590원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1,300원 빼갑니다. 하나금융 취주가. 모든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만약에 1년 안에 하나은행이 이번 주에 배당 50원만 해놓고 다음에 1년 안에 더 추가 배당을 하신다면 이건 항상 내일이거든요. 왜? 소액주주 다 대출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있는 100% 있는 주주한테 배당을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업무상 내일에 해당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자, 회장님, 의장님, 간단히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차라리 말씀하시는 거를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빨리빨리 이야기하라고 하시죠. 아니, 다른 분들도 바로 막지 마세요! 아니,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그러는데요. 미국판 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볼 것들이 많은 것들인데요. 자본시장법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외환은행 소액주주도 주식을 바꾸니까 피해없고 하나 주다가 오래 가니까 가면 이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단주로 인해서 쫓겨나는 8,000명의 주주들 그리고 이게 많으신 소액주주들이 단주가 발생합니다. 그 단주 가격은 결정되고 났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하나금융 지주에서. 그러면 그 단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실 건지 분명히 또 말씀을 주시고요. 너무 쉽게 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은 재고 못 받아보면 재고 적당한 단순히 평균하더라도 790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 한 달, 3개월 그 추가를 내면 어떻게 하는 외환은행 주식을 떨어뜨려 놓고 그때 있어가지고 주식과 비율로 결정한다. 저는 이게 올 1월에 결정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가가 낮은 그 시기에 가격을 선택을 해서 그 일주를 반영했는데 730원이 나오는데 헐값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헐값으로 교환을 해서 가가지고 그나마 하나금융 주주가 오르면 재산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도 못하고 쫓겨나는 8,000명의 다른 주주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명확하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벌써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지 않으시면 가서 앉으세요. 다른 거 보고 한번 앉으세요. 제 독점 하지 마셔도 됩니다. 직원은 아니시죠, 우리 직원은. 주주, 아니, 굉장히 직원과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저 말씀하시다. 제가 저희가 안 계시면은 그 외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가 제가 14부지나 맞아서 10분다고 하고 외환
어떻게 하고 그 뒤에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위치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에 외환여행을 같이 하고 그거 당연히 말씀하셨잖아요. 요 합의를 확정되면 그렇게 아니, 해서 제가 좀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답변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먼저 빠져나가시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질의하시는지 좀 여러 가지로 좀 절차 좀 따져서 해주시고요. 우선 그 가처분 신청, 처음에 말씀하신 게 주주 배당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자 로스타가 인수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하셔서 아까 또 우리 주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외환여행이 그 40년 최고의 은행으로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쌓이게 된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2월 말에 여기 오게 돼서 이제 그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몬스타를부터 하나금융지주에서 인수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드릴 위치있지 않고요. 하나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7억 되는 큰 돈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 여러 은행의 이런 관행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우리 직원들 자녀가 앞으로도 쭉 갈 거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번에 할 거냐 여러 번 조금씩 지원할 거냐에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민도 전혀 없이 한 게 아니고 향후에 이제 법이 결국 이제 아까 또 하나금융에서 지원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도 달려있고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 고려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주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자본이냐 여부에 대해서 작년에 가처분 신청에서 그 산업자본이라고 거기에 표현된 게 있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그거에 관해서 본안 신청이 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작년에 1월 말에 있은 금융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산업자본이 아니다라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지 마라. 배임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임 문제 여부 때문에 아까 이사회 결정이 양쪽에서 다르게 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겁니다. 배임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양 이사회나 경영진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 이걸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는데요. 이 가처분에 대해서 본안소송 진행하고 있는 배가 없습니다. 이거 확정됐습니다. 지금 본안 신청이라는 거는요. 본안이 심의되는 건 작년에 2010년 참여자들과 제가 말씀드리면 가처분 결정에서 그거 난 거지만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정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처분을 가지고 본안소송 제가 말씀드린 본안소송은 2011년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그 본안소송에서 산업자본이냐 여부가 거기서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헷갈리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들어가는 거고요. 또 가처분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건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요 지금 다 하라고도 자발적으로 결정하시는 분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라고 주주님께서 자발적이고 이번 하라는 이거 주식명하고 자발적 결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시간과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이해 주주로서요 은행법상 다른 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하나금융이 한국은행을 수출하기 위해서 주식명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은행은 어차피 법상 외환은행 주식 말고는 다른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상대 얼마나라고 그 가격으로 간다면 한국은행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하나금융 지주로 주식도 교환도 하지 못하고요. 매수를 항상 할 수밖에 없어요. 법상. 저는 그걸 알고 그 200주조차도 추출하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왜 대한은행이 이 법상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국민 세금까지 주면은 이런 주식과 결정을 자발적으로 내려주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 답변 드린 다음에 먼저 답변했어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질문할게요. 네. 저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은행 2대 주주까지 없애기 위해서 주식 교환을 추진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지주 이사회가 지금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요. 한국외환은행이 결정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주식 교환에 결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외환은행 이사회가 주식 교환 결정을 안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리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외환 없이 하나금융지주 외환 없이 그죠? 어떤 거예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 없이 자발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요? 하나 못지않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식교환? 주식교환. 예. 자발적으로 내리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희가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법상 그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게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로지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의장님이 로지를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잘 제가 그게 결정 당시에는 법적으로 분명하지가 않아서 재정부의 유권에서까지 받아서 결론을 냈습니다. 아니. 그 당시는 그 유권에서 받을 정도라면 한국은행이 법상 다른 주식을 소유할 수 못하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유권에서 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은행조차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주식교환 결정을 왜 했냐고 자발적으로 묻고 싶은 겁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이 그 주식을 외부 주식을 못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는 과연 자발적으로 산 거냐? 아니면 이렇게 주식 교환에서 변경되는 거는 그냥 지금 외환의 주식 갖고 있는 것처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가능한 거냐?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요, 저 말씀 들어보세요. 답변을 드리면 말씀을 좀 들으시면 그 하나금융 지주로서는 한국은행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금융주는 강제로 매수권을 행사하는 게 좋죠. 행사하지 않는 게 좋죠. 왜요? 아니, 이거 방금까지 의장님 말씀하신 다 거짓말이 됩니다. 지금 있는 주주들은 외환은행까지 하나금융을 교환을 하기 때문에 하나금융 주주가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손실을 보지만 나중에는 이득을 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은 그게조차 바꿔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갖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미국화 결정을 한국 외환은행 이사회가 결정을 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금융 지주는 생각해 보세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많으면은 이 주식 교환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저 하나금융 지주에서도 한국은행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꼭꼭하시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하늘 장으로서 의장으로서 묻고 싶은 게 꼭꼭하시가 아니에요. 주주님, 발언을 좀 조심해 주세요. 신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꼭두광 씨가 그런 표현 쓰시는 거는 꼭두광 씨가 가수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나금융 주주의 이나라 알아서 세워가지고 한국 외환은행에 소액 추진해하고 그리고 국민재산권을 갖다가 한국은행 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상하게 맞춰서 그만 질문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저 주주님 답변하세요. 주주님 질문하세요. 이제 그 답변 다 드렸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나금융 주주 입장이 아니고 네. 외환은행 주주 입장에서 아니 앞에서 말씀이 하나금융 지주가 한국은행도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러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외환은행이 그렇게 했다라고 결정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법상. 이대주주의 한국은행은 법상 다른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법에 의해서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교환 결정을 그렇게 내린 것들은 결국 한국은행을 쫓아내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의심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제 돌아와 앉으십시오. 예. 아니, 더 얘기해. 지금 저 이거는 잠깐 발언을 끊었는데, 당신도 외국 자본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기 힘들게 해서 샀지 않습니까? 하나지주에서. 그러면은 경영도 그거보다 더 낮게 해야지. 이거는 소액주주들 개새끼들이라고 해갖고 쟤다가 쓸어서 당신 배불리고, 당신이 뭐야? 행장이야? 현장 능력 좀 내려와. 다른 사람이 그냥 사회복제. 이거랑 공평하게 모든 사회적인은 소액주주도 살아내요. 그리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당신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면에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올바로 가는 거지. 이건 소액주주는 개털이고 당신들 지주에서는 배불리고 왜 하는 2년씩 하면서 론스타보다도 배당도 못 해주고 왜 그렇게 했어요? 당신 행장으로서 뭐 한 거야? 그러고 지금 소액주주들 그 주가 내려갖고 말이야 개피 보게 만들고 당신이 해놓은 일이 뭐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봐. 네, 론스타 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보세요. 론스타 때 론스타 때 배당을 너무 많이 해서 배당 론스타고 지금 현실을 얘기하시라고요. 론스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론스타 때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할게요. 더 이상 아니요.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게 많은데 선생님만. 아니 답변을 주고 해요. 답변은. 하나 질문할게요. 1대1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끝나고 저랑 얘기했어요. 행장님은 대한은행 주식 현금으로 매입한 것이 매출 안 됩니까? 근데 그 매입한 금액과 균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거 다 공시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좀 찾아보세요. 어디가 찾습니까? 그거 공개 좀 해주세요 오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공개 좀 해주시든지. 송부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공개적으로도 제가 공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현금으로 매입한 금액과 주식을 10년에도 났습니다. 10년에 저는 읽을 줄은 모릅니다. 이거 좀 저도 외환은행의 소액주주입니다. 그러면 주주가 매출 갖고 계시면 손해가 났습니까? 이익이 났습니까? 그거는 주식 투자하는 분이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저거 손해가 났으면 개인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주총회 아니, 본인이 소액주주라며요. 경영했을 때하고 지금 저 하나지주가 경영했을 때 차이가 뭔가? 그네들은 배당도 잘하고 비싼 가격으로 팔고 나가는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은 행장만 베풀면 뭐 하냐고. 좀 안건과 상관이 있는 분한테 개인적인 공격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거 답을 안 했으니까 질문을 제가 못합니다. 주식을 매주갖고 현금을 주고 얼마 어떻게 한다는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하지 마시면 되세요. 다른 분 질문하시면 돼요. 복사를 해보자고요. 근데 하나 주식만 배분이 시켜주면 뭐하냐고. 내 집안을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오신 말씀입니다. 다음 주제. 오는 말이죠. 100% 없죠. 네, 질문하세요.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나 여러 주주님들 그 가슴 아픈 그 사연은 구구절절히 제가 옛날에 다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도 잘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울분을 안할 수 없는 자, 그만하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여보세요. 말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말하면 내가 올바른 말을 해야지.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십시오. 자, 그만하십시오.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시오. 자,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자, 그만해. 저 발언하시는 분의 발언은 정말 은행의 인격 문제고 정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저런 사람을 퇴장 안 시키고 뭐 합니까? 나도 주주예요. 주주면은 주주라는데 주주예요. 주주를 하세요. 아니, 또 할머니 작년에 했던 말. 뭐라고요? 오셨어요? 장사랑 똑같이 한 거야. 이걸 본 게 아니라 제가 언제부터 몇 주 갖고 있어요? 예? 주주들 몇 주 갖고 있어요? 다른 주주님 발언하실 때 들어봐요. 가만히 있어요. 들어주세요. 없는 사람이에요. 불러서 왔어! 안 들어! 가죠! 왜 오늘 왔어? 몇 주 갖고 있어? 왜 오늘 또 왔어? 나왜 받았냐고? 농스타한테 넘어갈 때 1452주 내는 기고 목소리가 안 듣는데? 저기 농스타 신사라며 당장 똑같네! 그래가지고 농스타로 바꿔고 나가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수다없을 거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노발대발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농스타는 다 받아먹고 떠나고 몇 주 냉겨먹고 우리 소액주주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된 이 마당에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일은행, 상업은행, 다른 거 얘기하지 마. 5만원짜리가 정확하게 864원인데 우리은행으로 바꾸면서 340원. 그래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주주로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도 그런 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농스타가 그대로 가지고 유지를 했다는 그런 문제인데 농스타는 갖다가 맥주를 내밀놓고 떠나면서 우리 수액주주한테는 맞은 거예요. 그러나 시대 흐름이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거기에 있다시고 사장님이야 뭐 하는 거요? 감사하겠습니다. 저기요. 간단히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바보 아니겠어요? 자기가 손해본다면서 저래? 왔으니까 그렇지. 문정철 씨가 선생님입니까? 봤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손해 보고 사세요. 여기 아니니까. 저 발언을
이장님은 외환은행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외환은행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질문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셔서 어떻게 추천을 하세요? 오늘 아무것도 못하세요. 저도 제가 여기 언제 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처음 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소액주주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직원 자리를 사십니까? 작년에 언제 왔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외환은행 들어올 때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주겠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광고하셨죠? 저희 밖에 직원들 이 주식 교환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반대하고 소액 주주원도 다 반대하는 이 주식 교환 왜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질문 유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결정하셨어요? 다 반대하는데 직원도 반대하는데 왜 이거를 결정하셨죠? 주주님이 지금 질문이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하세요? 그대로 가만 아십시오. 아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 주주님들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능력도 모자라고 아까 많이 관두라고 주주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은행에 지금 작년 2월에 하나지주의 자회사가 돼서 편입이 되고 60%가 지금 하나지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작년 말부터는 이제 소비 증권시장에서 우리 외환은행의 주식이 이제 하나지주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쭉 나오고 시장의 그런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금년 초에 들어서는 굉장히 우리 외환은행의 주가가 소위 말하는 오버행 이슈에 걸려가지고 주가가 특정 금액대 이상으로 못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저희 이사회에서 논의를 사실 며칠간에 걸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외환은행의 여러 가지 현 상황하고 앞으로의 그런 주가 전망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주식 교환을 가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소액 주주들로서는 손실을 보는, 아까 또 주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 떠나서 어떤 그런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주님들, 특히 우리 은행 직원인 주주분들께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마음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외환은행의 그런 우리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론스타나 어떤 주식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게 더 큰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정도는